어제 추석을 앞두고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온라인 쇼핑몰 꽃피는 아침마을 꽃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오프라인 매장과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한규 기자입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LA 한인사회가 추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모를 비롯해 가족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가 하면 함께 추억 쌓기 여행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건강식품을 비롯해 주방용품과 생활용품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홈쇼핑 월드에는 추석맞이 감사 선물을 구입하기 위한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많은 제품들을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비롯해가지고 주방용품도 많이 있고요. 생활용품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홍삼 천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박스에 지금 100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요. 녹용 들어가 있는 홍삼도 있고요. 그리고 그릇 같은 경우는 지금 7피스가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나가고 있어요. 평상시에도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시즌이 곁들여져 최대 50에서 70%까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한편 추석 명절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계절적인 영향 탓에 여행지로 단풍 지역이 첫선에 꼽히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을이면 아무래도 단풍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짧게는 4박 5일부터 7박 8일까지 미동부 관광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아가라를 거쳐서 동부 관광, 동북부 특히 단풍으로 유명한 5개주를 두루 둘러볼 수 있는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2박 3일의 짧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리노, 비숍, 맘모스 레이크, 레이크 타워 등 서부 이스턴 시에라 지역의 에스펜, 사시나무 단풍 여행을 추천했습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깊은 가을의 멋과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LA 한인사회가 맡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LA 지역 노숙자 수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시와 카운티 정부의 관련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카운티 정부는 지역 치안과 위생을 고려한 대안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기준 LA 카운티 내 노숙자 수는 57,7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3%나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LA 지역 내 노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LA시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론 갤퍼린 LA시 회계 감사관은 LA 지역 노숙자 수 증가 추세는 현 정책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시 회계 감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가 인도에서 텐트를 치는 시간을 제한하고 소지물은 60갤런으로 한정하는 안을 시행 중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갤퍼린 감사관은 LA 지역 주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고안에는 활용도가 낮은 LA시 소유의 부동산을 선정해 노숙자 거주지로 활용하고 노숙자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합니다. 또 노숙자 캠프 철거와 일대 위생 관리를 위한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권고안은 이를 위해 LA시 위생국과 LAPD 등 관련 주요 기관들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노숙자 캠프 철거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16,500여 개의 노숙자 텐트가 철거됐으며 1,4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LA 한인타운 월드컵 거리 응원전으로 주류 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는 3700 윌셔 파크플레이스 잔디광장이 LA 랜드마크 역사 보존지로 지정될지 주목됩니다. LA시 문화유산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3700 윌셔 블루버드 건물 앞 잔디광장을 랜드마크 지정으로 하는 안을 심의한 뒤 시의회로 넘기게 됩니다. LA시 랜드마크로 지정되려면 4가지 기준 가운데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정부 또는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가 반영되거나
저명 인사나 역사적 사건에 관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는 특정 시기의 건축 양식을 상징하거나 저명 건축가, 설계사의 작품 등입니다. 3,700 윌셔 건물과 잔디광장에 지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이 안은 1차 관문인 시문화유산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LA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허가를 받으면 3,700 윌셔 파크 플레이스는 LA시 랜드마크로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LA 지역 문화적 다양성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아시안 비즈니스 협회로부터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LA 다운타운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열린 제41회 아시안 비즈니스 협회 연례 시상식에서 LA 지역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여를 비롯해 지역 개발 그리고 지역 사회 환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LA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스파이어링 엑설런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아시안 비즈니스 협회는 대한항공이 지난 1972년 서울과 LA 간 노선 운항을 시작한 이래로 남가주 한인사회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LA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LA 다운타운 지역 개발 투자를 이끌며 윌셔 그랜드 센터를 건설해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2년 동안 LA타임즈와 협력을 통해 고등학교와 대학 에세이 콘테스트를 후원하는 등 지역 사회 환원 프로그램에도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이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말다툼을 벌여 자칫 승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진상조사를 벌여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아시아나 항공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30분 인천을 떠나 로마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 조종석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륙 6시간 후 기장끼리 조종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 기장이 다른 기장에게 물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비행기에는 2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는데 조종실 내 물병 투척은 전자장비 개통에 문제를 일으켜 항공 운행에 지장을 초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이륙을 앞두고 조종사 간의 주먹 다짐이 벌어져 경찰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폭행 조종사에게 그대로 운행을 맡겨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명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창업자인 휴 해프너가 어제 향년 91살로 별세했습니다. 플레이보이를 발간하는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즈는 해프너가 베벌리힐스 인근 자택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어제 노안으로 평온하게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해프너가 1953년 창간한 플레이보이는 과감한 여성 누드 사진을 다루면서 성인 잡지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플레이보이의 토끼 모양 로고는 미국 성인 문화의 국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잡지의 성공으로 해프너는 미국 미디어 업계의 거물이자 성인 문화의 아이콘으로도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민간요법, 일명 마법의 버섯, 매직 머쉬룸이라고 불리는 환각버섯의 합법화 캠페인이 추진 중이어서 논란입니다. 이 관련 내용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